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중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오늘 방송은 특별하게 공화국 북반부에서 살고 있는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민 여러분들께도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듣고 북쪽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 여러분, 인민 여러분들께서는 빨리 살 수 있는 대비책들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조만간에 왜 그렇게 되는지 오늘 방송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제 마지막이 다 되었구나. 어서 각자 살 방안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주 절실하게 들 것입니다. 자, 며칠 전에 매우 신뢰할 만한 출처로부터 옛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자, 갑자기 밥을 먹자고 찾아와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의미심장하기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서비스로 북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께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평양에 핵무기 대신에 중성자탄을 사용할 준비를 이미 끝마쳤다고 합니다. 더구나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도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B-1B, 죽음의 백조죠. 이런 무시무시한 전략핵 폭격기가 지상 불과 150m 상공을 초저공 비행을 하였습니다. 자, 탈북자 여러분들도 역시 북한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미국에서 중성자탄을 평양에 쏘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전달해 주시고 모두 살고 싶으면 미리미리 대피하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광고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 www.k-cia.kr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가시면 6.25 사진관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6.25 관련 희귀한 사진들을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모두들 가셔서 한 번씩 두루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사진으로 보는 한국전쟁 460페이지 올 컬러 사진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현금, 금은 보화, 보물들과 같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책을 사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선물하시면 위대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 전쟁 직후 폐허가 돼버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철모 하나 만들 수 없었던 나라에서 전 세계의 전투기, 잠수함을 수출하고 있고 달 탐사 로켓을 쏘아 올리는 나라로 그야말로 상전벽해에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역사 공부를 시키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고마움도 잊어버리고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애통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6.25 전쟁 사진첩, 이 책을 구입하셔서 자녀, 손주, 손녀들에게 선물하시고 전국의 도서관에 가셔서 이 책이 없을 경우 반드시 우리 도서관에 이 책을 신청해달라고 꼭 신청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도서관을 활용한 독서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원, 외교부, 경찰, 국방부, 검찰, 교육부, 법무부에서는 이 6.25 사진첩 책자를 사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군 장병, 전국의
학교들에게도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10대, 20대 젊은 층들이 자유, 애국, 우파 세력이 되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확실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보장한다, 이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의 경로당에도 이 책을 배포하면 중장년층이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 집권 여당을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통일을 하자고 하니 림종석 동무가 통일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자, 근본에 출판된 이 6.25 전쟁 사진첩 책자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나서서 앞다투어 서로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이슈로 만들게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전교조 등 반국가 세력들이 반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북한 괴뢰를 추종하는 세력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고 간첩 세력으로 전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입증하게 되는 것이니 정치투쟁 도구로서도 이 6.25 사진첩 책자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선물하시면 상대방이 감동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는 학생들은 이 책이 영어와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으로 공부들 하고 미국 대학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6.25 전쟁 당시 미군들이 도와주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게 되고 또 구체적인 사례를 몇몇 가지 들게 되면 아마도 미국 대학에서는 아주 훌륭한 학생으로 합격을 시킬 것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 들어오는 책 판매 수익금은 이승만과 한국 근현대사 영상 31편을 만들었던 것처럼 6.25 관련 교육 영상을 다시 30여 편 만들어서 다시 한번 무료로 배포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구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에서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 퍼레이드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번 국군의 날 기념 퍼레이드가 자유통일이 되기 전에 하는 마지막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군의 날 퍼레이드는 통상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작년에도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아니고 북한 괴뢰와 중국 공산당에 대한 무력 시위를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퍼레이드에는 미국의 전략 핵 폭격기 B-1B 죽음의 백조가 서울 상공을 150m까지 초저공 비행을 완료했습니다. 림종석 동무가 통일을 반대한다면서 김정은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 측에서는 시간을 더 끌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김정은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B-1B 죽음의 백조 전략핵 폭격기가 들어와서 비공개로 북한 지역 전 지역을 공습하는 훈련을 하고 갈 것이라고 합니다. 각종 미사일을 60톤가량 탑재한다고 합니다. 가히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폭격기입니다. 자, 폭격할 곳을 사전에 조준하고 가상 폭격 훈련을 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실제로 폭격을 해버릴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은 미국의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자, 림종석 동무 덕분에 김정은이가 조기에 죽게 생겼습니다. 림종석이는 이미 미국에 포섭된 2중 3중 첩자이고 자신의 딸이 미국 시카고 소재 가장 학비가 비싸다고 하는 아트 스쿨을 다니고 있습니다. 림종석이 미국의 말을 안 듣게 되면 아마도 림종석의 딸은 미 CIA에 의해서 아주 끔찍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나본 미 CIA 공작관들은 인정, 자비 이런 말들은 애시당초 모르는 냉혈한들입니다. 그러니까 CIA 요원들이 어떻게 림종석이의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처분할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림종석 동무가 통일을 반대한다고 김정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전국의 종북 세력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미묘한 움직임을 낱낱이 상세하게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림종석 동무를 시켜서 꾹꾹 쑤셔서 전국의 종북 주사파들이 움직이도록 만들었고, 그 민주화 세력이 북한 괴뢰의 지령을 받는 세력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한 미국의 공작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미연합군이 북한 지역을 밀고 올라가면서 비상전시계엄을 선포하면 민간인도 역시 간첩죄에 대해서는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무기징역까지는 단심으로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문재인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림종석 동무가 김정은과 동일한 이야기를 함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세력 그리고 광주 5.18 세력 등 전방위적으로 범민주화 세력들이 북한 괴뢰의 간첩 동조 세력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비상전시 계엄 시 체포할 수 있는 명분을 두루두루 쌓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께서 다 보았으니까 이들을 잡아들이고 체포하는데 대단히 용이하고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적에 깔려있던 북한 괴뢰의 간첩망을 전 국민들에게 밀고 한 림종석 동무의 공을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탄두 중량 9톤짜리 현무 5 탄도미사일도 근본 퍼레이드에서 공개가 되어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아니고 북진 통일을 하기 전에 하는 마지막 무력 시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통일을 해야 진정한 광복이라고 광복절 축사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이 발표가 나오게 되자 김정은과 림종석은 돌아가면서 통일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는 B-1B 전략 핵폭격기를 국군의 날에 맞춰서 서울 상공을 150m까지 초저공 비행을 함으로써 적들을 근본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단호한 의지를 선보였습니다. 까불면 다 모조리 쓸어버리겠다는 자비로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 저의 매우 중요하고 또 멋진 미국의 친구가 찾아왔고,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북한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보이성 노동당 직속의 대남 공작부서에서 잘 듣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평양을 중성자탄으로 날려버릴 것을 이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친구들이 검토를 하고 얘기를 하면요, 이건 이미 확정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성자탄은 핵무기의 일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방사능은 전혀 나오지 않고 중성자선이 나오고 공기를 빨아들여서 진공 상태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람과 동물들은 질식해서 죽고 몸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사람과 동물의 사체는 바스러지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웨어스나 가벼운 그 튀김용 과자들이 잡으면 바스락하고 깨지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된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건물이라든가 각종 기기라든가 문서 등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양에는
김정은의 하수인들 중 약 90% 정도가 밀집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평양 상공에 중성자탄 한 발 떨어뜨리고 정은이가 숨어 있을 만한 곳에 한두 발 더 떨어뜨리게 되면 북한을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평양에 있는 김정은이, 김정은의 똘마니들 모두가 그들의 수령 김정은 돼지와 함께 자다가 죽는 줄도 모르고 가루가 되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수령님과 같이 죽기 싫으면 빨리 평양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2차 대전 말기 미국이 일본 도쿄 공습을 할 때에도 삐라를 뿌려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공습이 있을 예정이니 도망가라고 사전에 다 알려주었습니다. 근본 미국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방송에서 이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평양에 있는 북한군 간부들, 당의 핵심 엘리트 분자들에게 도망갈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평양에 있는 주민들은 어서속히 하루빨리 평양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중성자탄을 평양 상공에 터뜨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죽는 줄도 모르고 가루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김정은이를 버려버리고 하루속히 지금 당장이라도 평양을 떠나고 김정은이가 잘 가는 특각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역시 속히 그 특각 주변을 떠나가기 바랍니다. 평양 주민들은 김정은이 때문에 자다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게 될 것입니다. 평양 주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김정은을 미국의 공습 이전에 제거하고 항복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중국군이 북한 지역으로 밀고 내려오면 중공군에게도 중성자탄을 발사하게 되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은 그냥 먼지가 되어 사라진 운명이 될 것입니다. 피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시신을 치울 필요도 없어지게 됩니다. 방사능 오염도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다고 하겠습니다. 피를 흘릴 필요도 없고 시신을 치울 필요도 없는 대신 건물과 각종 기기, 각종 문서들은 멀쩡하다고 합니다. 미국이 북한 지역에 중성자탄을 사용하는 이유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 각종 미사일, 포탄 등을 다 공급해 주고 나니 북한 지역에 쏠 미사일이 없어서 남아있는 것이 중성자탄 밖에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중성자탄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기를 다 빨아들여서 진공 상태로 만들게 되면 김정은이 지하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질식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성자선이 지하실 팬을 타고 깊이 파고들기 때문에 지하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로 과거 6.25 전쟁 당시 함경도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 4,500여 명이 얼어 죽은 바가 있었습니다. 북한 지역이 너무 춥고 겨울에 밀고 올라갈 경우에 각종 건물을 모두 부숴버리면 겨울철에 텐트를 치고 미군들이 노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게 됩니다. 때문에 중성자탄을 사용해서 사람만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진공청소기로 청소한 후에 건물은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문서들을 그대로 확보할 수가 있으니 중성자탄인 시신을 안 치워도 되고 문서 확보도 용이하며 추위를 막아주는 건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정은이가 쓰던 특각들은 미군 장교들의 숙소로 쓰이거나
CIA 직원들의 거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이 쓰던 집무실은 미군 사령관 혹은 유엔군 사령관이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수산 궁전은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박물관으로 만들면 될 것입니다. BNB 전략핵 폭격기에도 중성자탄이 몇십 발 탑재된다고 합니다. 중성자탄을 아직 아무도 맞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문에 김정은이가 역사상 최초로 중성자탄을 맞는 인물로 기록될 것으로 관망되고 있습니다. 자, 혹시나 이 중성자탄을 맞아보고 살아남게 되면 어떤 고통이 있는지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혹은 www.k-cia.kr 들어오시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미국은 평양을 중성자탄으로 쓸어버리는 카드도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베트남을 시켜서 북한 괴뢰로 하여금 미국과 수교를 맺으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카드도 현재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용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평양방송에서 대한민국에서 북한 괴뢰에게 협조하는 협조자 명단을 발표하는 날이 머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 살고 있는 인민 동포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즐거웠습니다. 중성자탄 맞고서리 편안히 영원히 쉬시기 바라에. 그 전에 김정은을 제거하면 남북한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배불리 먹고 설날 추석날에 차례도 함께 지내고 같이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김일성 족속 김정은이란 이 한 놈 때문에 다 죽게 생겼으니 북조선 인민 여러분들, 동포 여러분들은 잘 판단하고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